대한민국 입시에서 왠지 유리할 것 같은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만 갖추면 일반 전형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주변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댓글 같은 것을 보면 누구누구는 그렇게 대학에 갔다던데요. 안 가는 나만 바본가요?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솔깃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사실 카더라가 많은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아, 그럼 당신은 농어촌에 살고 있어요? 그냥 몇 명 보내본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각각의 예시가 나의 경우에 적용이 될지 아리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상황이 자주 바뀌는 교육 시장이다 보니 최근 자료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유튜브에도 최근 몇 개월, 올해의 자료가 매우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저것 보다 보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더 혼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농어촌 전형을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들을 여기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농어촌 전형은 단순히 시골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저한테 그거 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요. 지방자치법 3조에 따른 읍과 면 지역의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재학 중인 학교, 그러니까 내 집과 내가 다니는 학교 두 가지 모두가 읍면 단위여야 됩니다. 주소지의 끝자리가 시, 구, 동으로 끝나는 곳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원칙적이라고 얘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예외가 있겠죠. 예외적으로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섬, 산간, 오지 같은 도서 벽지 지역은 농어촌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자격은 연속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12년 전형과 6년 전형이 있는데요. 12년 전형은 조부모들과 살고 있는 아이들을 고려하여 12년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자격을 갖추고요. 또 6년 전형은 부모님이 함께 모두 거주하는 상황, 주소가 있는 상황에서 6년 동안 그 주소지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 6년 전형입니다. 혹시라도 12년 전형이 6년 전형에 비해서 더 유리한 것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실제로 원서를 지원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조건이 있는 것이지 뭐 특별히 차별이 있게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어촌 전형을 위해서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중학교 입학 전부터 미리 주소를 옮겨서 배정을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 이사를 가서 중학교를 가야지.'라고 3월 직전이나 이렇게 이사를 하시면 중학교 배정은 6 학년 2 학기 중반쯤에 이제 배정이나 신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인원이 마감이 되거나 또는 배정이 준비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6 학년 말부터 미리 이사 갈 곳과 거기에 학군에 중학교가 어떤 학교가 배정이 되고 그 학교는 인원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모와 학생이 모두 거주하는 6년 전형이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만 주소를 유지하는 12년 전형이든 상관없이 지정된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소지를 도시로 이전하면 그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모님의 직장 문제나 여러 사정으로 가구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치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연속 재학 및 졸업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다면 이 경우에도 농어촌 전형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행정구역이 승격이 된다고 해도 이미 그 고등학교가 읍면 지역일 때 입학을 했을 때는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행정구역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는 농어촌 자격의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원래 내 가까이 있던 고등학교가 아니라 내가 지내던 지역이 시로 바뀌었다면 읍면 지역에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로 선택하여 진학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전형의 장점은 재수 시에도 자격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한 후에 농어촌 자격을 완전히 취득했다면 재수할 때는 주소를 서울이나 대도시로 옮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은 고교 재학 당시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 주소지 이전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법적으로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4%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정원 외 특별 전형입니다. 실제 선발 규모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대입 모집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 경쟁풀이 좁고 같은 대학, 같은 모집 단위 기준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시 요강을 살피다 보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라는 명칭 대신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나 기회 균등 전형 또는 사회 통합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형들을 통해서 농어촌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결연이 열려 있지만 한 가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전형들은 농어촌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한데 모여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모두 포함되어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어촌 학생 개개인에게 배정되는 실질적 선발 인원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농어촌 학생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뽑는지 아니면 고른 기회 전형 안에서 통합해서 뽑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어촌은 수시보다 정시에서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학 입시 전형을 살펴보면 정시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시는 수시 입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입시 상황에서 현역 고등학교 학생들은 재수생과 입학 경쟁을 해야 되는 정시에서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입학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농어촌 전형은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에 아이의 입시를 고민하면서 농어촌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농어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들은 전체 인원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내신 등급 구조상 인원수가 적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점수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전교생이 155명일 때 1등급 10%는 15명이겠지요. 반면 인원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2배인 310명이 늘어나면 1등급은 31명이 될 것입니다. 내가 1등, 2등, 3등, 4등, 5등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30등, 31등, 32등 할 때는 이 인원수 하나 더 많은 것이 정말 소중해질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한 학년의 전체 숫자가 10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50명, 60명, 70명. 이렇게 될 때는 1등급이 6명이나 7명이 되는 상황이 오고 또 2학년이 돼서 교과를 선택했을 때 인원이 절반이 되면 여기서 또 절반이 1등급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학생들에게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1등급이 30명일 때와 31명일 때는 '그럼 뭐 별 차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1등급이 3명일 때와 4명일 때는 정말 큰 차이로 다가오거든요. 제가 농어촌 지원 자격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나 고민했던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농어촌 학교의 대학 입결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연 그 학교가 못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선행이 부족한 아이들이 와서 그런 건지 고민이 되지요. '아 우리 아이는 잘 준비했으니까 이 고등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유리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다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애라고 뭐 특별하겠어. 다른 집이라고 이런 생각 안 했어.'
라는 생각을 하며 입결이 좋은 도시의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농어촌 자격을 버리는 대신 뭔가 학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3 년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은 인서울을 할까 말까 하는 경계선 정도의 성적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교에서도 경쟁이 좀 있다고 들었고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사를 가고 있죠. 저처럼 시골에서 초등학교부터 길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시로 많이 지원을 해서 입학했거든요, 기숙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내신을 따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 옆 도시에서 거꾸로 오기도 해요. 왜냐면 기숙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농어촌 학교도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내신을 따러 오고 시골에서 자란 아이도 가까운 학교에서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농어촌 자격을 받으려고 입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 상위권 경쟁이 그렇게 예전처럼 널널하지만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이 아주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격을 유지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재수를 했을 때 유리합니다. 원래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외부에서 이사 온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학구열이나 대학의 이름에 큰 뜻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학군지에서 하는 그런 인원보다는 농어촌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학군지에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런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농어촌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학업 역량이 부족해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를 충분히 병행하지 못하고 또 최저를 필요로 하는 수시에 실패를 하더라도 정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농어촌 전형이고요. 재수를 하더라도 재수 후 정시 지원했을 때 농어촌 전형이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고등학교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적은 인원수, 내신에서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족스럽지 않은 입결. 그렇게 농어촌 자격이 유리한데 도대체 왜 입결은 별로일 걸까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스카이를 가지 않는다면 그 입결이 무슨 소용일까요? 라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가 작다 보니 주변에 내신을 봐주는 좋은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 공부를 혼공을 해야 되고요. 수능 공부는 인강 위주로 외롭게 준비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최상위권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수시에 실패했을 때 정시를 도전할 수 있고 또 현역으로 실패했을 때 재수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농어촌 전형이 플랜 B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